노동 판례 130번째 판례를 시작합니다. 금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판례 하나 준비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네요. 이러다가 나머지 90개는 언제 할지 흑흑. 이러려고 내가 판례 100선을 시작했나 자괴감이 드네요. 위약금 예정금지. 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6-37274 판결.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 X는 2001년 소속 회사인 A사와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A에서 10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했고 5억 원을 영업비밀 및 10년 근무 약정의 약속 이행금으로 확인하면서 불이행 시에는 받은 금액의 2배인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X는 11회에 걸쳐 243일 동안 기술 제휴 회사인 일본 회사에 연수 및 출장을 다녀왔고 이 연수 경비로 2,700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그런데 X는 2004년에 사직서를 내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 회사는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위반했고 10년 근무를 전제로 일본 기술 연수를 다녀왔으니 근무약정 위반에 따라 받은 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X는 영업비밀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이 약정이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즉, 처음 약정했던 10억 원의 위약금 예정 사항의 영업보호 비밀 의무, 10년간의 근무 약정, 해외 연수 비용을 모두 포함시켰다. 원심은 영업비밀 침해는 없었다고 보았고 10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과다하게 장기간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약정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라 유효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X는 상고하였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의무 복무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소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았고 그 약정이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도 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회사가 선지급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되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런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에서 정해져 있는 등 이 약정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며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첫째, 약정 근무 기간을 위반하기만 하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미리 정한 10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이 약정을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교육훈련이나 연수비용의 일부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되 일정 기간 근무 시 그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즉, 위약금 예정은 무효이고 연수비용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한 것이 없이 처음에 위약금 예정 계약에 포함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수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인정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회사가 계약 잘못해서 여우 같은 근로자에게 당한 거네요. 3. 해설. 명확해진 위약금 예정. 예전 판례는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원심도
이런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걸 쉽게 표현하면 결국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없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이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즉,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라고 명시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문구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표현함으로써 부당한 경우에만 위약금 예정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를 없앴다. 따라서 이제는 이 대상 판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부당한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실제적으로 부당한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교육훈련 또는 연수비용 반환 약정.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 기간 근무로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교육훈련 또는 연수비용 반환 약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과거 판례에 논린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금지되는 위약금 예정 계약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 파견 근무 기간의 임금, 다시 한번 임금입니다. 임금 반환을 약정하는 것이나 연수를 받은 게 아니라 파견 근무한 기간의 운영 경비를 내놓으라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았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사이닝 보너스 반환 약정. 이 판결은 회사가 일정액을 지급한 바가 없어 보이므로 사이닝 보너스 문제를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다.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서는 이 판결을 연수비용 반환 약정의 한정에서만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일 때 위약금 예정 계약으로 판단하는 거라 해석하면 사이닝 보너스 반환 약정은 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연수비용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약정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회사에 이득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금원을 반환하는 약정이라는 점에서 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유사하다. 즉, 약정의 필요성, 약정 근무 기간 및 보너스 액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만약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정하지 않고 10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이 약정은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약정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이나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랬다면 회사가 승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용어 하나의 승패가 갈리는 사안이네요. 후덜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